19년 동안 축사노예로 살아온 만드기 고씨 아저씨가 가족들 품에 들어온 지 한 달째입니다.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는데 고씨 아저씨가 짜장면을 드셨다고요? 네네네. 저 이제 19년 만에 이제 고씨 아저씨가 짜장면을 드셨습니다. 얼마나 맛있을까요? 예, 그 친척의 안내로 이제 조치원 읍내에 있는 이제 시장통에 있는 이제 짜장면집을 가셨는데 그 짜장면을 드시면서 이렇게 계속 맛있다를 연발하시고 맛있다, 그 맛있다는 맛있다. 예, 연발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들 바닥 그 마지막까지 진짜 그 양념 하나 남기지 않고 끝까지 드셨던 그런 어떤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희들의 마음을 이제 뭉클하게 만드는 것은 어머니에게 이 짜장면을 사주고 싶다라고 말했는 그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저희들이 참 많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족들 품에 다시 안긴 만드기 고씨 아저씨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축사 탈출 당시에 보였던 극심한 대인 기피 증세, 특히 여성들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 구경도 가고 심지어 혼자서 버스도 타고 다닐 정도로 이 상태가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하루 두 끼, 그것도 김치와 밥만 먹던 식사도 달라졌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짜장면에 감자탕에 오리백숙에 아주 다양한 외식들을 지금 즐기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축사 옆에 2평짜리 쪽방 생활에서 정말 감금 생활을 하면서 짐승처럼 살아왔던 예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동네 산책도 즐긴다고 합니다. 그만큼 참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일 텐데요. 이호선 교수님, 한 달 만에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정말 이 가족들이 옆에 있다는 게 굉장히 심리적인 어떤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안정이 되죠.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봤던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우리 지금 윤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뭐 이를테면 시장을 간다든지 혼자 버스를 타고 어딜 간다든지 또 오리백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동네 산책을 한다든지 이게 원래 19년 동안 자연스럽게 했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19년 동안 왜 이렇게 하지 못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겠지만 이유는 아주 자명하게 뭔가 외부의 압박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원래 영유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 지금 얘기 나오는 걸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고씨 아저씨가 적응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이게 결국은 이 지적장애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위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안정적인 환경 또 고통이 줄어들고 없는 환경 위기가 감소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 환경 속에서는 한 번에 이렇게 쭉 팔을 펼치는 법이 없고요. 지금 한 달 정도가 됐는데 조금씩 시험 삼아서 이 환경 이렇게 하면 괜찮은가? 이렇게 하면 또 괜찮은가? 여러 번의 심리적 시험을 통해서 지금은 혼자도 다니고 짜장면도 먹고 이젠 안전하구나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완전히 확보한 것 같아요. 네, 앞서서 고씨 아저씨의 사진도 보셨지만 표정이 정말 천진난만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겉모습도 많이 달라지셨다고요? 그렇죠. 일단 제일 크게 달라진 게 우리 뉴스에 처음 나왔을 때 입고 있었던 옷 자체가 너무나 꾀재재하고 그래서 그 옷도 몇 년이나 같은 옷을 입었는지 모를 정도인데 지금 화면에 나가는 파란색 티셔츠 마을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이런저런 옷까지도 가져다 주셨다고 하는데 깔끔하게 달라졌고요. 방에 있어도 이 더위지만 방에서도 이렇게 하얀색 양말도 다 갖춰 신고 있어서 그 사람 자체가 옷 입는 것만 달라져도 사람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그럼요. 그런 모습으로 바뀌셨다고 합니다. 참 보기 좋네요. 네, 승현님, 고씨 아저씨가 또 왕성한 식욕을 보여주고 있다면서요? 어떤 음식 드셨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이제 삼겹살, 그다음 오리백숙, 뼈다귀 해장국 이런 것들 이제 드시면서 그 그릇 먹을 때마다 그게 너무너무 맛있다고 말씀을 주시고 특히 이제 그 콩국수 한 그릇을 드시는 데는 소금 간도 안 한 콩국수를 정말 이렇게 순식간에 비워서 어떻게 보면 주위 사람들한테 그 먹는 모습을 보면서도 한편으로 참 마음이 한켠 짠한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이제는 조금 더 아까 같이 대인 관계가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커피 자판기에 가서 커피를 뽑아 먹는 것도 가능해졌고, 식사 후에 한 잔의 커피 여유까지. 그런 여유도 생겼고 이제 여러 친척분들이 보셨을 때 이제 육체적, 심리적 어떤 상태가 모두 다 참 안정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잘 먹고 잘 지내서 그런지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사성도 밝다면서요. 원래 성격이 굉장히 밝으셨던 분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인사성이 밝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 이 고씨 아저씨가 발견됐을 때 나타났던 두 가지 중요한 그 심리 증상 중에 하나가 대인 기피가 있었고 또 하나가 불안 증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과 밝게 인사를 한다는 건 이 대인
개인 기피와 불안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어졌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고 있는 거고요. 이분이 또 그냥 인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어간에 찾아가가지고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복숭아 먹고 있으면 가서 복숭아도 얻어먹고 이렇게 스스럼 없이 잘 지내신다는 거예요. 예. 아, 마음의 상태가 달라졌구나, 환경도 달라졌구나, 이분이 많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단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갑자기 고씨 아저씨가 또 사라져서 마을 사람들이 정말 또 놀란 적이 있다면서요? 어디로 가신 거예요? 생각보다 적응이 굉장히 빠르신 모양이에요. 이게 어. 마을 주민들은 놀라셨는데 좋은 일이었던 거예요. 결국에 좋은 일이요? 혼자 버스 타고 조치원까지 가셔서 글쎄 뭐 감기가 걸리셨는지 모르는데 종합감기약 사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긴 했지만 그 정도로 자립심이 생겼다는 그러니까 얘기네요. 결국 자립심도 생겼고 그만큼 인지 능력이 지금 예. 좋아졌다는 건데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급속도로 좋아질 수 있었던 사람인데 19년 동안 갇혀 있다 보니까 너무나 사람이 몰랐던 거죠. 그런 부분들을. 네. 승현이,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지셔서 이 정상적인 생활을 만끽하시는 건 좋은데 또 가족들이 또 새로운 걱정이 생겼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예, 이제 고씨 아저씨가 옛날부터 이제 담배를 많이 피우셨습니다. 많이 피우셨는데 이제 좀 경제적 여건인가 이렇게 조금 좋아지니까 이제 담배 사시러 많이 가시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예. 이제 옛날엔 주위 분들한테 한 가지씩 이렇게 빌려서 이제 드셨는데 네. 피우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 직접 사가 이제 피우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 고씨 누나 주위 분들이 이제 동생이 슈퍼 가서 담배를 많이 사서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걱정까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짜장면, 오리백숙, 삼겹살까지는 다 좋은데 담배에서 약간의 옥의 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선 교수님,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됐다면서요? 네. 이러면 또 생계 걱정 또 안 해도 되겠네요. 아우, 많이 좋아진 거죠. 이게 실제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고씨 아저씨 어머니도 그렇고 누나도 이 지적장애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원래 이 고씨 가족이 노령연금 우리 20만 원씩 받잖아요. 기초연금. 예. 기초연금 20만 원에다가 매달 한 5, 60만 원 정도 이제 기초생활수급비를 이제 받아왔었는데 2008년도에 이 가족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이 어머니 남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죠, 고씨의 예. 아버지가 이 살고 있던 오송 지역이 딱 개발이 되면서 고씨 아버지가 땅을 남긴 그 텃밭이 조금 있었는데 그게 땅값이 올라가지고 이 땅값이 소득으로 딱 인정이 되니까 요것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아. 그러니 실제 이 고씨 어머니하고 누나는 고씨가 벌지 않는 그 19년 동안 매달 20만 원으로 생활을 해온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사태가 딱 터지면서 청주시에서 했던 제일 첫 번째 서비스가 뭐였냐면 이 가족을 위해서 매달 생계비를 그 73만 5,300원 요거랑 주거비 85,800원 해서 82만 1,100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법적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여기에다 하나 더 나아가서 이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의료비가 발생을 하는데 예. 의료급여도 함께 하겠다. 여기 하나 더 나아가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요 지원에 대한 대책도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함께 그 사회적 서비스로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보다 고씨 아저씨만 좋아진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좋아졌네요. 만드기 고씨 아저씨가 이제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 법과 제도 테두리 안에 이제 들어와서 보호를 받게 됐는데 잘 지내신다는 얘기 들으니까 저희들도 참 행복해지네요.